한국 전통음악 특강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궁중음악과 기록에 대한 강의 시간인데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지원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옛 한국, 시기적으로 14세기부터 19세기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조선 왕실의 의례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실의 의례에 대한 기록은 아주 상세합니다. 상세하고 치밀해서 시대별로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조선 왕실의 의례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 분류에 따른 내용 낱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전례, 오례라고도 하는데요. 5가지 의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오례라고 했고요. 14세기부터 19세기 조선시대에 통용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국가 규모로 시행하는 전례, 이거는 5가지 의례, 오례로 규정했고요. 5가지 의식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5가지 의식이라고 해서 국조오례의라고 칭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했고요. 중앙 집권제를 추구해서 유교 윤리의 보급 그리고 국가 질서를 위해서 오례를 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왕실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오례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전례 오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길례, 가례, 빌례, 굴례, 흉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길례란 것은 제사 대상인 하늘, 땅 그리고 사람에게 제사하는 의례를 통틀어서 길례에 속하게 했고요. 가례라고 하면 만민을 친하게 하는 의례입니다. 목적이 만민을 친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경사의 성격을 띈 것들은 모두 가례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빌례는 손빈자죠. 나라와 나라를 화친하게 하는 의례, 외교 의례가 되겠죠. 네 번째 굴례, 이것은 나라를 한 가지로 한다. 이 군사의례라는 것이 목적이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굴례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흉례는 나라의 상을 애도하는 의례다. 나라의 죽음, 왕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국가전례는 오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례가 각각 어떤 의례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길례는 대부분의 제사 의례라고 했고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를 제사하는 종묘, 그 다음에 토지신과 곡식신을 제사하는 사직, 또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자들을 제사하는 석전제, 또 농사신, 양잠신을 제사하는 선농제, 선잠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왕실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례, 왕실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는 혼례, 또 동짓날이 되면 행하는 동지의례, 또 세자로 책봉한다든가 왕비로 책봉한다는 그런 책봉의례, 또 호를 높여주는 존호의식, 노인들을 위한 연향, 양로연, 기타 여러 가지 의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가례에 속하는 것이고요. 빌례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을 접대하는 모든 내용은 빌례의 예로서 행하게 됩니다. 굴례는 군사의례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 의례 중에 강무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강무는 사냥하는 의례인데요. 사실 이 사냥하는 의례는 조선 전기까지만 있다가 조선 후기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일식의라는 것, 이것은 일식이 왔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고요. 왕실에서는 일정한 의례를 행하면서 그 일식, 해가 제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의례도 굴레에 넣었는데요. 그 의식이 왜 굴레에 들어갔느냐? 그걸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먹히는 것은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흉내는 왕실의 죽음과 관련된 제반 여러 의례들, 발인까지 하는 그런 의례들을 다 흉내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례는 대부분 음악이 연주가 됐습니다. 물론 흉내 때에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고 진설만 해놓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이 동원됐다, 악기가 동원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시대 14세기부터 19세기에 행해졌던 오례를 이해할 때 다양한 궁중음악이 어떤 의례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떤 장소에서 무슨 목적으로 연주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오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행할 때는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가 인간의 차별적 질서를 강조하는 거라면 악은 인간의 조화적 공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에 행해졌던 여러 의례 안에는 조선 사회가 추구했던 예악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길례, 제사의례인 길례 중에서 종묘제례나 문묘제례, 사직제례 이런 의식을 보면 음악이 총체적 의미의 음악이 동원됩니다. 기악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는 일종의 종합 예술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학적 우주관의 기초를 이루는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반영한 건데요. 이런 제례음악을 연주할 때 악대가 좀 높은 곳에 편성하는 악대를 등가라고 하는데요. 이 등가는 하늘을 상징하고요. 또 낮은 위치에 편성하는 헌가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듯이 그 사이에서 춤을 추는데요. 이 춤을 추는 일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 체계가 이 오례와 음악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례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의례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거, 그것이 그 중요도를 반영해 주는 거고요. 공연 예술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길례라는 제사의례, 그리고 경사스러운 성격을 가진 가례라고 하는 연향과 관련된 그런 성격의 의례에서는 음악의 역할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학적인 우주관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 제사 음악을 연주할 때는 등가, 헌가, 일무를 통해서 천지인 삼재 사상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했는지 그런 내용도 알 수 있고요. 또 연향적 의미의 의례에서는 공연예술사적으로 주목이 되고 그 연향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도 연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오례를 연구할 때는 의례와 음악을 함께 연구해야 그 전체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공연을 행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공연 무대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했을까? 그 공연에서 연행되는 악무는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의례가 의례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공연물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시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록에 의해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조선시대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기록들은 모두 예서나 악서나 법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예법, 질서, 구현을 위한 텍스트들이에요. 이런 모든 문헌들은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예서와 악서와 법전이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다면 15세기의 성종 임금 당시에 예서, 악서, 법전은 국조 오레이, 그다음에 악서로는 악학괴범, 법전으로는 경국대전, 이런 것들이 편찬이 됐고요. 18세기 영조대, 또 정조대, 이 시기를 우리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역시 예서와 악서, 법전이 짝을 이루어서 편성이 되고 편찬이 되면서 이런 자료들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국가 전례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기에도 기록이 좋아서 많은 내용을 그 기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의궤라는 기록은 특정한 행사, 모년, 모월, 모시에 행해졌던 특정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입니다. 앞서 얘기한 예서나 악서와 법전은 어떤 표준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면 의궤에다가는 특정한 날에 이루어진 어떤 행사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실제 구현된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의궤라는 기록을 읽어보면 그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전례, 올해로 행해진 국가전례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14세기부터 19세기 조선시대의 왕실의 의례는 모두 올해 하나로 행해졌고 그 올해의 하나로 행해진 그 의례 안에는 음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과 의례를 같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실에서 행해진 여러 의례 내용이 시기별로 예서와 악서와 법전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의궤라는 행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가전례 올해 기록에 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